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언론 탄압 기술자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오늘 민주당의 조정식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동관 지명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파괴 공작을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다. 이동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공작 정치로 공영방송을 파괴한 전력의 소유자다. 이명박은 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얼마 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동관이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을 통제하고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검찰 국정원을 동원해서 사찰 수준으로 언론사 내부를 파악하고 방송장악 실행 방안을 보고하도록 한 그 문건이 드러났다. 아들 학폭 논란과 관련해서 은폐 의혹이 해명도 안 됐는데 부인이 청탁받은 정황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각종 의혹만으로도 이 지명자는 공직 자격이 없다. 오히려 수사 대상으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 60%, 현직 기자 80%가 이동관 임명을 반대한다. 윤석열은 지명을 즉각 철회라 라고 촉구를 냈습니다. 이 조정식 사무총장의 발언에서 이동관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이고 얼마나 형편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YTN에서도 이동관 부인이 인사청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했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경찰 진술까지 해놓고 재판 기록에도 버젓이 나와 있음에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적 없다라는 식으로 모르쇠를 일관하면서 해명을 요구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본인뿐 아니라 부인까지 거론하며 카더라식 보도를 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해라 라고 경고장까지 날렸습니다. 딱 윤석열 정권 하는 짓거리 그 수준 그대로입니다. 권력을 손에 쥐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언론사 겁박부터 시작하는 클라스. 선관위도 장악을 당했는데 방통위까지 장악을 당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동관 임명은 막아야 합니다. 박광훈 원내대표가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하고 단식 농성을 벌여서라도 말입니다. 또한 조정식 의원은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촉구하면서 국힘당에 당당하게 임한 것을 요구했고,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설에 대해서는 정색해서 논평하거나 그럴 것은 굳이 없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터무니없는 지라시 수준의 소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각자가 상상력과 소설은 자유지만 그렇게 이제 남의 당을 상대로 소재로 해서 그런 소설 써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장성철의 소설을 후려쳤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가짠치도 않은 소설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이재명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민주당을 내부 분열로 갈라치게 하려는 이 계략으로 간주하고 법적 대응으로 금융치료를 좀 받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 주둥아리 조심하시겠죠. 윤석열 정권이 쌓아놓은 변이 너무 많아서 사실 지금 민주당이 몸이 1000개라도 부족할 판입니다.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저지부터 시작을 해서 산적한 민생 현안뿐 아니라 저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과 인사 문제 등등 견제하고 막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고 영장 청구하기 위해서 검찰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봐주기 기소를 하는 등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죠. 이에 오늘 민주당의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서 김성태 회장 공소장에서 쌍방울, 나노스, 광림의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 김성태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기소를 했지만 시세 조정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김성태가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가 조작 관련 일부 혐의는 누락시키고 기소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주가 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이냐? 검찰의 주가 조작 봐주기 기소가 수상한 이유가 또 있다. 쌍방울 그룹의 친윤석열 전 현직 사회이사들 때문이다. 전관들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든 이재명 대표를 역규한 부당한 사법거래가 있었든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는 허용될 수 없는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다. 봐주기 기소의 배경에 불법 부당한 전관예우 등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는 시도를 반복을 하거나 친윤 검사들과의 카르텔에 의해서
선택적 수사를 이어간다라면 그러한 조작 수사의 책임은 수원지검 수사 관련자들이 오롯이 지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짓들을 전혀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응할 방법은 단 하나, 검사 탄핵뿐인데 이마저도 비명계들의 비협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뭔가 좀 저들에게 맞서 단 하나라도 시원하게 해결되는 모습들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다 보니 답답해하는 게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국힘당 유승민 전 의원이 매일같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있겠습니까? 어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서 감찰 결과를 두고 아랫사람에게만 책임 묻는 나라라면서 이태원 참사부터 오송 참사까지 대통령, 총리, 장관, 경찰청장, 지사, 시장 같은 높으신 분들은 책임도 사과도 없고 아랫사람들,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나라라면서 그런 비겁한 세상에서는 공무원하기도 참 힘들 것 같다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무능한 자들의 특징이죠. 남 탓. 윤석열 정권 하는 걸 보면 마치 본인이 신적 영역에 있는 자들 같이 행동을 합니다.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르고 말이죠. 자, 그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이러니한 글을 올렸습니다. 윤재관의 나의 청와대 일기는 나로서는 무척 반갑고 고마운 책이다. 윤재관은 대통령 임기 시작부터 끝까지 5년 내내 청와대에서 함께 고생한 동료다. 그가 청와대 직장 생활을 소개했다. 그의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이야기이고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고 나도 몰랐던 이야기가 많다. 그때는 할 수 없었던 이야기,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청와대는 가장 높은 직업의식과 직업윤리가 필요한 직장이다. 일의 목표도 일의 방식도 늘 새로워져야 하는 곳이다. 일이 많고 긴장되고 고달프지만 오로지 보람으로만 보상받아야 하는 그런 직장이다. 그리고 그 보람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국민에 두어야 한다. 열심히 일했고 달라지려 했고 단 한 건도 금품과 관련된 부정비리가 없었던 당시 청와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1826일에 생생한 기록으로 알려진 나의 청와대 일기 책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우리 정권에서는 정말 열심히 했고 이렇게 청렴하고 깨끗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 얘들은 겁이 없어도 너무 없다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일까요? 해서 윤석열에게 인사 똑바로 하라고 경고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윤재관 비서관 괜찮은 사람이니 공천해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정작 중요한 건 나 혼자 제 아무리 깨끗하고 청렴해도 인사에 실패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걸, 국민의 삶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피눈물 나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한가로워 보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